안녕하세요. 제가 우선 정당별 국회의원 재산 평균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다른 분이 자료를 내서 냈는지 몰라도 아무튼 돌아다니는 거니까 이것과 거의 비슷한 결과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의외로 각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평균 재산이 상당히 높아요. 놀랍죠? 그런 게 있고요. 둘째로 놀라운 것은 제 패친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잘 아시는 분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 양산 집에 이런 피라미드가 있다고 그러나요? 근데 그 집 자체가 유병헌 소유였다고 그래요. 근데 유병헌 하면 세월호잖아요. 구원파. 그 사람이 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기 집을 주었을까? 이런 거 궁금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다른 분이 유병헌 파산 관제인이 문재인이었다. 둘째로 그 조국과 연결돼 있잖아요. 조국을 굉장히 변호해주고 그러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조국의 그 웅동학원 관련 파산 관제인도 문재인이었다. 이런 댓글을 누가 주셨어요. 근데 이거 제가 전에도 알고 있던 건데 이렇게 누가 주시면 그때 제가 또 기억이 나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한 거는요. 그 기표소에서 보통은 우리나라는 그 하얀색의 그 헝겊 같은 걸로 그냥 해요. 무늬가 없이.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유달리 이게 무슨 문양인지 알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이렇게 피라미드를 많이 사용을 할까?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원래는 하얗게 그냥 했었거든요. 여지껏은.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지금 현재 결과를 봐요. 그 총선 결과를 봤더니 무슨 결과를 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초접전 지역구가 있잖아요. 가령 조금만 표를 더 얻으면 민주당이 당선되고 이러는데 또 통합당이 당선될 수도 있는 곳. 그런 지역구의 결과를 보니까요. 17곳 중에서 16곳이 민주당이 당선됐단 말이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확률을 민주당이 갖고 있을까? 초접전 지역구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 청와대에서 일을 하셨다거나 관계를 하셨다거나 그래서 문재인 호강 효과가 분명한 청와대 출신 최소 15명이 국회에 입성하게 된답니다. 이것도 조금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할 부분이죠. 그렇다면은 부정선거를 했단 말이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3가지의 투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편선거, 우편투표입니다. 해외에 계신 분. 사전투표가 있어요. 사전투표는 한국에서 하는 사전투표. 그리고 그 당일날 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를 보니까요. 이거 좀 이상한 게 많죠. 왜냐하면 첫째 사전 투표율이 27%로 굉장히 높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일날 출구조사를 해봤자 정확도가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사전 투표지를 뒤집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조사만 했으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무려 72억 원이나 들여가지고 JTBC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72억 원 들인 지상파 출구 조사는 완전히 실패였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편으로 온 투표지를 누가 관리했나.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그런데 우체국과 공무원이에요. 우체국도. 근데 우정국 를 관리하시는 현재 있는 분이 충청도 우정국에서 이제 그 승진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선관위가 관리한다 그러는데 이것도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정부의 그 휘하에 있기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CCTV가 없었다는 것도 참 이상하고요. 정당에서 나온 모니터 요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그 투표지들이 우편함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택배 차량에 실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미리 뭐 준비한 것이 있으면 여기다 살짝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무실에서는 선관위와 창관위와 경찰관, 이것도 사실은 공무원이죠. 그래서 어쨌든 보통은 이 박스 있죠? 박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완전히 오픈된 상태에서 돌아다니는 이런 투표지가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지역구인 것 같은데요. 무슨 지역구가 아니라 이게 아마 중국에서 투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이렇게 그 투표함 자체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 만약에 가령 어디서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거를 하나의 투표함 박스에 들어가 있어야지 정상적이죠. 그리고 그 투표함 관리를 엄격하게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일을 제의하고 공정선거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막 돌리고 있어요.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뭐가 또 이상하냐면요. 이 QR 코드라는 것이 투표지에 이렇게 찍히는데 말이죠. 거기 일련 번호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일련 번호가 숫자로만 됐어야 된다는 법이 있답니다. 선거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영어 알파벳이 들어간 그런 일련 번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선관위에서 이 7자리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QR코드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큰 문제가요. 또 비례대표를 하잖아요. 외국에 있는 분들은 비례대표 선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재외국민 절반 정도가 투표를 못했다 그래요. 근데 왜 유독 북미에서는 투표가 안 됐는데 왜 중국만 투표를 하게 했냐? 뭐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는 상식선에서 많은 분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걸 제가 이렇게 종합해 본 거예요. 근데 제 스스로 생각할 때는 지금 비례대표 선거에 사용되는 투표용지가 4,350만 장. 뭐 이렇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창반인이나 그런 분들도 아마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것이 많은데요. 외국 같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정당 사람이든 아니든 참관인이 굉장히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까봐서 그 몇 명이다, 무슨 당 몇 명이다 이렇게 공표하고 그것을 종합적으로 한 중앙 시스템에서 그것을 받아서 이제 집계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무려 우편 투표, 사전 투표, 일반 투표가 막 섞여가지고 지금 있으니까 이거를 누가 공정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흥분하게 되죠. 왜냐하면 숫자가 뭐 올라가고 무슨 이게 그러니까 그 숫자에만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배경에 있는 문제점들을 그냥 지나가게 된단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을 개돼지로 만드는 너무도 꼼꼼하고 너무도 교묘하고 너무도 방대하고 이 조목조목 이런 거를 일반인들이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선거를 치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뭐 왜 그랬을까? 그거는 각자 생각하시고요. 일단 이것은 뭐 이명박 이래로 박근혜 때까지도 계속 이 부정선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을 한 이후에 황우여라는 분께서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폐지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대선 투표 용지 보존 기간을 5년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당선됐을 때는 어떻게 됐냐? 총선 때 말이죠. 대선 득표율도 51.63, 총선 새누리당 의석수 비율도 51.63이었다는 거죠. 도대체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또 양승태라는 분께서는 대선 무효 소송을 열지 못하게 그렇게 조정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 정책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것을 많이 그대로 유지하고 가고 있죠. 가령 제가 관심을 두고 있는 중도의 그 유적지 문제 있죠. 춘천. 그거는 이명박 때에 승인을 한 거랍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여지껏 그것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 위에다가 레고랜드 세우고 중국 타운 세우고 사람들이 정신머리가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요.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이 득표율을 이렇게 조작한 거는 이태리의 무슨 특별한 시스템을 가져다가 그랬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당시에 김무성 이분께서는 버스를 돌려 이런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자식 투개표에 부정선거가 개입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전자 시스템의 그 틈새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슬픈 일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뭐 그렇지만 결국은 이렇게 계속 그 정권을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부정선거를 할 수 있는 그 교묘함이 정말 가히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세밀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요한 것은 왜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발발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다 선거를 연기하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 하나, 이런 문제 등등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것을 마치 우리나라가 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막 해외에 선전하잖아요. 아니 무슨 선전으로 살려고 그럽니까? 참 여러 가지로 걱정되네요. 그래서 뭐 저는 상식적인 눈에서 보는 입장을 종합해서 얘기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 자료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페이스북에서 막 얘기들을 하시고 트윗에서 얘기하시고 이런 거를 제가 모아서 단지 전달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정선거를 이렇게 하신 분들은 중도 거기 그 차이나타운만큼은 어떻게 좀 하지 않도록, 지금 춘천에는 김진태가 물러나고 더민주당에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더민주당은 뭐예요? 자신들이 그 추구하는 가치가 도대체 뭡니까?